네. 올해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오늘 실적 변동성이 커진 종목들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반기 보고서 제출 마감 기일이었던 14일 이후로 이런 뉴스를 종종 보셨을 건데요. 저희 이미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내용이라 저희가 또 TMQ에서 나왔네요. 바로 좀 체크를 보겠습니다. 최수정 전문가님, 네. 이 회계 기준 올해부터 바뀌었다고 하는데 뭐가 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 IFRS 15 회계 기준 변경 때문인 건데 네.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주기업들, 특히 건설사들의 포인트인데 네. 쉽게 말해서 건설사들 그동안에 뭐 분양 대금이라든가 중도금 이거 다 수익으로 잡혔어요. 매출 인식. 네. 안 돼요. 왜 안 되냐? 네. 실적으로 이 자산권이 건설사가 있는 게 다 고객한테 소위 말하면 그 분양 받은 사람이 전적으로 그 사람한테 권리가 넘어갔을 때 그 아파트가 예를 들어 아파트라면 아파트의 입주자든 뭐 분양 받은 사람이 온전하게 본인이 자산으로 인식이 될 때 건설사는 매출로 잡혀요. 수익으로 잡혀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회계 기준은 건설사들한테는 지금 당장 매출 자체가 딜레이가 뒤연돼서 뒤늦게 그쵸. 잡히는 거잖아요. 올해 상반기 예상치로 잡혀있던 것들이 다 이제 밀렸다는 밀리는 말씀이신 거죠.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 중도금이나 분양대금만 잡힌 거 가지고도 네. 매출 부풀리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일이 이제 방지가 되겠죠. 근데 또 분명히 이런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은 머리 또 좋으신 분들이 또 그런 거 회계 조작하려고 맘먹으면 또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게 변경이 돼서 투자자들에게 좀 혼선이 있긴 한데 네. 매출 인식 자체의 시점이 변경된 거고요. 그 과정들. 그래서 특히 이제 수주기업들, 특히 건설사들이 네.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쵸. 뭐 또 아마 장비 업체들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수주와 관련된 네. 뭐 IT 반도체 장비라든가, 네, 계약 체결 내용이요. 또 뭐 소방섭이 장비나 기타 등등 장비 업체들도 수주잖아요. 네. 소재 공급이 아니라 그런 기업들은 또 이 매출의 인식의 시점이 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회계의 숫자가 좀 달라지는 거지. 네. 이거 달라졌다고 뭐 내가 건설회사가 갑자기 뭐 슈퍼마켓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의 본질에 영향은 없어요.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부실 기업들은 네. 눈에 확 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이걸로 인해서 뭐 급등락이 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시장에 뭐 반기보세가 바뀌면서 이거에 대해 수혜다 아니다.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후 회계기준 변경했다고 뭐 수혜주고 아니고 이런 게 매출 어디 있습니까? 인식이 잡혀도 시점 자체가 이제 이연된 것 뿐이지. 그렇죠. 이번에 그러니까 일회성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번에 출렁인 그렇죠. 그 종목들은. 과도기인 거죠. 근데 네. 지나고 나면 이제 다시 그 흐름대로 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뭐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를 잡자 이번에 이거 기회다 뭐 이렇게 보기가 어렵고요. 네. 오히려 회계 기준을 이제 보는 관점에 있어서 부실 기업을 찾아내는데 좀 더 도움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걸러내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좀 영향을 준다. 박준현 운용령님은요. 조금 전에 이제 건설과 관련된 회계 기준 이야기를 네. 최수정 전문가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또 어떤 것들이 또 바뀌었을까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외부 감사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감사인들의 독립성을 강화시키고, 왜냐하면 감사인들이 아무래도 회사에 그 감사를 하다 보면 회사가 그 갑이지 않습니까? 수주를 감사하는데 자기들이 외주를 받아야 되니까 네. 회사가 하라는 대로 안 해주면 회계 감사하기를 바꿔버리니까 그래서 회사가 하라는 대로 회계를 어느 정도 좀 맞춰주고. 맞춰주고 그랬었는데 그랬던 감사인들에 대한 회계법인들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하고 또 회사 측에서도 상당히 책임감을 가져라. 만약에 투명하게 잘못되게 해라. 되면 그렇죠. 나중에 소송까지 갈 수가 있는 거니까 회계법인이라든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일부 감사법이 강화됐고 그중에서 가장 강화된 것 자체가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최수창 전문가 얘기했던 수주산업입니다. 수주산업도 다른 거와 그렇게 관련이 없는데 자체 사업이에요. 네. 자체 사업. 자기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외부 수주받아서 공사하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아파트 사업 같은 경우는 땅을 미리 사놨다가 네. 자체적으로 분양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옛날 이제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공정률에 따라 가지고 매출에 따라 수익을 반영을 했는데 자체 사업도 네. 특히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합니다. 거의 말일에 가서 완공되는 시점에서 수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놨는데 현재 시점 자체는 실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말일에 가면 최종 완공되는 시점에서는 정상이 되면서 수익이 급증할 수가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뭐가 이제 차이냐면 당장 그 이번 분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종목들은 나중에 결국 반영되니까 문제는 없어요. 근데 네. 이제
그 재무 내용이 안 좋은 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적자가 나버리면 자본 잠식이 빠져버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그런 기업들 중에서 재무 내용이 안 좋은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악재로 부각될 수가 있는 건데 향후에 네. 결국 실제로 반영이 되니까 큰 영향은 없다. 약간 나온 종목 중에서 IS 동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네. 자체 사업 비중이 많은 회사예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 보게 되면 반기 때, 2분기 때 실적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이 회사 너무 연간 부진하게 나왔어요. 그렇죠. 800억에서 1000억 정도 영업이익 나냈던 자체가 회계 기준에 바뀜에 따라 가지고 거의 이익이 없어요. 네. 근데 내년도에 이 회사가 완공이 좀 됨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 내후년도에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IS 동서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이 없는데 네. 파라텍이라든가 일부 그런 종목들은 모르는 종목들, 기관 투자가들이 네. 관여를 안 하고 개인 투자가들 매년 종목들은 최근에 그 발표가 되면서 시장 안 좋으니까 빠지고. 개인 투자가는 모르고 네. 실적이 엄청 안 좋게 나왔는데 충격받아서 팔거든요. 네,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회계 기준 변경과 함께 미인식 매출이 이제 하반기에 잡히는 기업들을 또 잘 골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실적 변동성이 커졌다는 부분 한 번 더 이번 반기 보고서에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